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 간의 긴장감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미국이 꺼내든 100% 추가 관세 카드, 어떤 위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예, 100% 추가 관세는 지금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평균 55%인데요. 예. 여기에다가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율이 155%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의 대미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어느 정도 크냐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전체 수출에서 약 14.7%를 차지해서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국내 문제를 보게 되면 네. 지나치게 많이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외국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기 예. 때문에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4%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 시장이 차단될 경우에는 이 제품들을 국내에다가 풀게 되면 국내 소비자 물가는 더 크게 하락이 돼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고집한 대로 한다면 단호히 상응 조치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보복 조치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예,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보복 조치는 이번에 들고 나온 히토류 수출 통제가 되겠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군사 장비 같은 첨단 예.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히토류를 가공하는 것에 네. 대해서는 80% 이상의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이 수출을 통제할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방위 산업이랑 첨단 산업이 완전히 다 셧다운되는 효과가 있어서 중국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히토류 대 100% 관세, 추가 관세라는 맞불 구도거든요. 어느 쪽이 경제적인 파급력이 더 크다고 보세요? 단기적인 충격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히토류 수출 통제가 더 큰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가지고요, 미국의 안보 산업과 AI 산업 같은 첨단 산업의 가동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히토류 수출 통제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더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100% 추가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12일에는 현지 시간 12일에는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 아니다, 도우려는 것이다, 이러면서 좀 유화적인 또 제스처를 쓰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도 중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도 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히토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번에 말한 유화적인 제스처는 결국은 기존에 말했던 그 타코 트럼프라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선다, 결정적인 시간에. 그래서 이 타코 트럼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히토류 수출 통제가 중국이 먼저 시작을 한 것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새로운 수출 규제 조치 시행일을 좀 따져보면 각각 11월 1일, 12월 1일이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밑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관세 부과 시점을 11월 1일로 잡아놨고 중국도 히토류 수출 통제제 조치를 12월 1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달 말에랑 다음 달 초에 걸쳐서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원래 미중 정상회담이 6년 만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양국이 긴장을 극도화시키면서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물밑 교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식으로 해법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밑 협상을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 만약에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협상에 실패를 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국제기구,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망하기로는 세계 GDP가 최대 0.8% 감소할 수 있고 교역량도
2% 가까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그 전망을 한 것처럼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고요. 더군다나 한국 경제에는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의 한국의 수출 비중이 각각 20%에 육박해서 전체 수출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국으로의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아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강대강 대치 속에서 뉴욕 증시, 코인 시장, 국제 유가 동시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하고 중국 간에 뭐 협상이 타결될 예. 것이다라는 소식만 나오면 다시 급등을 하고, 근데 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다 이러면 급락을 하는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커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미국의 기술주와 같은 패턴의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급락할 수가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또 안전자산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또 회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세계 경기 침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국제 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달 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 무대에서 벌어질 미중 갈등 어떻게 또 펼쳐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할도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아직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어지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의 대면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돼야만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미중 간의 협의를 갖다가 예.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좀 지속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